윤양준이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효에 관한 성어 반포지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반포지효. 효도를 하면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한 떳떳함, 자부심, 부모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다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서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와 반대로 불효를 하면은 떳떳지 못한 마음, 아쉬움, 안타까움,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즉 정신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효에 관한 성어를 정신건강 고사성어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효도하는 새가 있고 불효하는 새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합지졸이라는 말의 주인공답게 무질서하게 떼지어 날면서 죽은 동물, 즉 동물의 사체를 즐겨 먹는 데서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새, 이 까마귀가 뜻밖에도 효도하는 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포지효, 반대로 반, 먹인 포, 어조사지 효도효, 반대로 먹여주는 효도. 반대로 먹여주는 효도의 주어는 새끼까마귀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새끼까마귀가 어미까마귀를 먹여주는 효도, 이런 뜻이죠. 늙으신 부모님께 정성껏 효도하는 것을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늙은 어미새를 먹여주는 새라서 라고 해서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네. 라고 하고, 효성이 깃해서 효조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제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속설 때문에 올빼미를 불효조라고 합니다. 서기 250년을 전후해서 중국 촉한, 유비가 세운 나라 촉한과 사마념이 세운 진나라, 이 두 왕조에 걸쳐서 살았던 이밀이라는 사람이 이 성어를 퍼뜨린 사람입니다. 이밀은 4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됐는데, 할머니께서 96살이신 상황에서 또 병들어 계신 상황에서 황제가 태자세마라는 귀한 벼슬을 내립니다. 장래 황제가 될 태자를 모시는 벼슬이니까 아주 귀한 벼슬이죠. 모두 하고 싶어하는 벼슬이겠죠. 하지만 이밀은 할머니를 끝까지 모시게 해주십시오. 그 전에는 제가 벼슬할 수 없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취지의 글을 황제께 올렸어요. 당시 황제는 무제 사마염이죠. 진나라를 개국한. 그 글이 바로 진정표라는 글인데요. 진정표. 여기서 이 표자는 출사표, 진정표 할 때 이 표자는 드러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서 임금이나 황제에게 올리는 글, 이런 뜻입니다. 문체 이름표라고 여기서는 새겨야 되겠네요. 말할 진 사정정 문체 이름표.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을 황제께 아리는 글, 이런 얘기죠.
이 글이 바로 읽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글입니다. 중국 출사표 제11학문과 더불어서 중국 3대 명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진정표의 골자를 한번 같이 음미해 보실까요? 생해 6월에 저는 태어난 지 6달 만에 자구견배하고 자애로운 아버지를 여의고 행년 4세에 4살이 됐을 때 구탈모지하니 외삼촌이 어머니의 뜻을 빼앗았으니 수절하면서 저를 키워주시려 했던 어머니의 뜻을 빼앗아서 외삼촌이 어머니를 개가를 시키는 바람에 제가 고아가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조모유 민신고약하여 할머니 유씨께서 저의 외로움과 저의 허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진무양이라 몸소 친히 어루만지면서 길러주셨습니다. 신소 다 질병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질병이 많아서 구세 불행하였고 9살이 되도록 걷지를 못했고 영정고고하며 의지할 데 없이 외롭게 고생하면서 지어 성립이라 성인이 되어 자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모 숙백하고 집안에 숙부나 백부도 계시지 않고 종선 형제나 형제도 없습니다. 형용상조원을 몸과 그림자가 서로 위로하는 이 참이 얼마나 그 위롭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4글자로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몸과 그림자가 서로 위로한다. 세상에 혈혈단신이라는 표현을 자기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명문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몸과 그림자가 서로 위로할 정도로 외로운 처지 이건을 이 수경질병하여 할머니 유씨께서 일찍이 병에 걸리셔서 신시당약이라 제가 약을 다려서 모셔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상폐리하니이다. 일찍이 할머니를 혼자 두고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전태수 신규는 전에 태수 벼슬을 하던 가규라는 신하는 찰신효렴하였고 저를 효렴과에 추천해 주었고 후 자사신령은 나중에 자사벼슬을 하던 고영이라는 신하는 거신수재이나 저를 수재로 천거해 주었지만 신이 공양무주로 저는 제가 아니면 할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불부명이라 그 벼슬하라는 청을 거절하고 벼슬길에 나가라는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서특하하여 황제 폐하께서 조서를 특별히 내리셔서 배신낭중하시고 저를 낭중벼슬에 임명하시고 재신세마하시니 저에게 세마벼슬을 제수해 주셨으니 비신운수 소능상보라. 이것은 제가 목숨을 바쳐서도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낭중벼슬을 임명하시고 세마벼슬을 제수해 주신 것은 제가 목숨을 바쳐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단이유 할머니 유씨께서 1박 서산하고 해가 서산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기식이 어마어마하여 숨이 곧 끊어질 듯한 상황이어서 좁을 녀석이라 아침에 저녁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는 위독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이죠. 불능폐원이로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를 버려두고서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가서 벼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신밀 금년 40여사요. 저는 금년에 44살이고 조모유 금년 90여육이라 할머니는 금년에 96세이십니다. 시신 진저로 폐하지 이런 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폐하에게 충절을 다할 날은 길게 남아있고 보유지일은 단야라 할머니께 은혜를 갚을 날은 짧게 남아있습니다. 오조사정이 원골 종양하노이다. 까마귀의 사사로운 정으로 할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게 해주실 것을 애원하고 애걸하는 바입니다. 소유 요행하여 바라건대 할머니께서 요행이도 졸고연연이면 여생을 잘 마칠 수만 있다면 신생 강운수요
저는 살아서는 마땅히 폐하께 목숨을 바칠 것이요 사당 결초하리이다. 죽어서는 마땅히 폐하께 결초보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오조사정이라는 말에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유래했는데요. 이것은 오조는 까마귀죠. 까마귀, 즉 새끼까마귀가 어미까마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 보답하려는 마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원골종양이나 오조사정이나 반포지효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네. 반대로 새끼까마귀가 어미까마귀를 먹여주는 효도, 이 반포지효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이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오늘이 부모님 생신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한 번 더 부모님의 은혜를 새겨보시는 하루 어떻겠습니까?